어제 뉴스파이터에서도 방송 도중에 속보가 나왔지만 정말로 어제 이 속보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어제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갑작스런 지진 문자 때문에,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랬죠. 제주 서귀포시의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국내 역대 11번째 정도 되는 강도로 아, 지진이 그래요? 왔고 제주로 치면은 가장 센 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 지진이라는 게 몸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 지진 혹시 제주에 계신 섬에 계신 분들 다 느끼셨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길 그래요? 정도였는데 네. 당시 상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자 모여있던 지금 이 식당 점원들이에요. 이 놀라시네, 점원들이 네. 지금 놀라서 이제 바깥으로 지금 뛰쳐나가는 네. 그런 모습이고 이 야외에 설치된 CCTV에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흔들리고 있죠.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가정집에서는 현장 샹들리에도 천장에 떨어지고, 매달린 네. 조명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일부 분들은 굉음을 듣고 이거 무슨 전쟁 난 거야? 불안에 떠셨다고 하네요. 아하. 저게 화면상에 저렇게 흔들릴 정도면요. 여러분, 체감으로는 엄청난 공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제의 상황을 겪으신 시민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약간 옆에 큰 차 지나가는 것처럼 우르릉 우르릉 2번 하고 바로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네. 갑자기 뭐 전쟁 난 것처럼 웅 소리가 나면서 뭐 폭격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 예. 건물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뭐 테이블에 있는 컵까지 떨어질 정도였어요.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대피를 같이 했었어요. 그 옆동에 네. 있는 숙소에 있던 사람들까지. 재난 문자가 먼저 전화기가 울렸었기 때문에 더 느낌이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떨리는 것처럼 지금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주 도민분과 제주에 당시 어제 관광 가셨던 분 두 분은 그렇다 쳐요. 왜? 제주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양윤선 평론가님 지금 마지막 인터뷰하신 분은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인데 이게 지진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주도 상황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에 이 호텔이라든지 관공서 건물, 큰 건물 앞 주차장에는 대피를 나온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아하. 근데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옷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오셔서 호텔 같은 곳에서 이제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SNS에는 뭐 냉장고가 흔들려서 노심초사했다, 뭐 아파트가 통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묘사들이 좀 글이 속속 올라왔고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5 정도,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강도 3 정도의 강도로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진도 3 정도라면 우리가 체감을 했을 때 고층 아파트가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뭐 정지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진도 5 정도라면 거의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테이블에 있던 어떤 잔 같은 그릇 같은 것들이 깨질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였다면요. 앞서도 이 장소의 내부 CCTV 등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황급히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인명 피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홍종성 기자님. 네, 이제 어제 오후 5시 19분에 발생을 했고 12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한 5시 30분까지 173건의 지진 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피해 신고는 아니고요. 지진을 느꼈다. 지진 감지 신고가 173건이었는데 당연히 이 진앙지로부터 가까운 제주에 114건, 또 제주에서 가까운 전남에 37건 좀 몰려 있고요.
피해 신고는 한 4건 정도였습니다. 벽면에 뭐 균열이 있었다. 또 주택의 벽면이나 창문에 균열이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 타일에 균열이 있었다. 연립주택의 바닥에 타일에 또 변형이 있었다. 이런 신고였는데 이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미미한 피해 수준이라고 하고 이미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것, 이 진앙지가 이 단층이었잖아요, 이번에. 이 해상에서 41km 남쪽으로 떨어진 그런데 이게 이 단층이 수직으로 움직였으면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다행히 수평으로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좀 피해가 적었는데 그 지진파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수평으로 움직여서 적었는데 기상청은 그렇더라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여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번 지진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는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지금 증명이 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진처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걱정되는 건 지진 해일, 즉 쓰나미가 우려되잖아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9 지진이고 주향이동 단층 운동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진도 5가 현재 기록이 됐는데요. 진도 5 정도면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데 균열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진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진 속보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정부의 대응이 빨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르릉 우르릉 2번 하고 문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말 기억하실 텐데 정확하게 어제 5시 19분에 지진이 발생하고 13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진 발생 직후에 4초 만에 관측이 되고 그리고 12초 만에 지진 조기경보가 발령이 되고 13초 만에 이제 긴급 재난 문자가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도민들한테 송출이 된 건데요. 네.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6년에 경주 지진 당시에 아하. 재난 문자가 12분 만에 도착을 해서 세상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12분과 13초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 진짜. 차이가 난 이유가 네. 그 당시에는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을 감지하면 그걸 국민안전처에 그 지진 정보를 보내면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재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어머, 보니까 세상에. 거쳐야 되니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기상청에서 지진 감지하고 재난 문자 발송까지 기상청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후에 시스템이 제대로 변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저 기사를 접하고 저한테도 안전 문자가 오잖아요. 거의 모든 국민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설마 하고 문자를 딱 열어봤어요. 진짜 근데 5시 19분 적혀 있더라고요. 오후 5시 19분. 정말 정부의 대응이 이번에는 빨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어제요. 지진 발생 직전에 찍혔던 사진 한 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손인정희 변호사님. 어제 오후 4시 51분경입니다. 이 시간은 지진이 발생하기 한 28분 전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사진 한 장 올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거 지진운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올린 건데 이 사진이에요? 네, 소위 양떼구름이라고 불리죠. 고저군 사진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어허. 이거 지진에 대한 징조다, 전조 증상이다 이런 논란인데요. 전문가는 지진운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현상이라고는 해요. 다만 이런 현상이 또 지진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부산 그리고 울산 지역의 가스 냄새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이제 개미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지진에 대한 현상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또 구름운도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이거 아니야라고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연관성이 확인된 게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근거 없이 야 저런 구름 생기면 지진 난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피해도 없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윤선 평론가님 마냥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지진 대피 요령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머리를 보호하셔야 하고 아하. 그리고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구를 확보하시고요. 네. 그리고 서둘러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넓은 공간을 대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에 계시다면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 방석 쿠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단단한 식탁이라든지 탁자 아래로 대피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이 밖으로 대피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떤 지진 자체보다도 대피 과정에서 부상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